자, 반갑습니다. 풍양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12강 양란 이후의 조선 백성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자, 요 주제로 한번 조선 후기 문화를 다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01쪽부터 209쪽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 시험 범위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11강 체크체크 문제를 답을 알려줄게요. 네, 여러분 11강 체크체크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풀기 전에 쌤이 영상을 녹화하는 거라 여러분의 반응은 사실 살피지 못했는데 일단 답을 알려줄게요. 자, 1번. 다음 사진에 나오는 조선전기 문화유산의 명칭 무엇이냐? 자, 보시면 답은 혼천이겠죠. 네, 이거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쌤이 지난 강의에서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를 얘기했는데 그 역법서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 한성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 움직임을 계산해서 우리나라만의 시간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28자로 구성되었다. 2번 뜻글자이다. 3번 발음기관을 본땄다. 4번 보급을 위해서 용비어천가나 속보상절 등을 편찬했다. 5번 일부 양반 지배층들은 청지를 반대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은 소리문자죠. 표음문자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세종시기에 편찬된 상강행실도는 국가행사에 필요한 예법을 정리한 서적인가? 이거는 X입니다. 세종시기에 편찬된 상강행실도는 일반 백성들이 어떤 효나 뭐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도록 유교적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던 그런 예법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설명은 성종시기에 만들어진 국조 오레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은 여러분 일단 보시면 조선전기 그림은 양반 지배층이 그린 문인화가 중심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에 사군자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죽, 그리고 대나무,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써 어떤 양반들의 사대부의 기지, 뭐랄까요, 좀 기품,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어떤 식물에 비유해가지고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의 반응을 못 봐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 강의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를 보시면 그 전에 주요 키워드 보세요. 자, 국학, 서민문화, 풍속화, 동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를 같이 읽어보시면 양란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외란과 호란 이후의 조선은 외부적으로는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특히 이 중국은 명나라 얘기하는 거죠. 자, 붕괴되고 내부적으로는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걸 맞이하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 18, 19세기 가면 서양 세력들이 동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문물들이 조선에 유입되죠. 이에 따라서 여러분 조선은 문화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요. 자,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명나라 중심의 그런 중국이 세계 질서가 아니니까 자, 그들의 것을 배울 필요 없이 우리나라 것을 좀 연구를 하자. 그래서 국학, 우리나라의 학문인 거죠. 국학과 예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예를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뭐 동사 강목이나 발해고가 등장하는데 동사 강목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독자성을 역사 어떤 글을 구성하는 체계에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걸 강조했다고 하고요. 발해고는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발해의 역사를 제대로 다룬 우리나라의 최초 역사서죠. 그래서 발해와 당시의 통일신라를 남북국으로 규정한 그런 역사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리 쪽의 연구 결과는 여러분 이중환의 택리지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지도인데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잠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목판으로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가 그동안 가졌던 지리정보, 국토정보의 독점화, 그리고 권력화를 배제하고 백성들도 함께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가 가졌던 지리적 지식의 민주화와 그리고 실용화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그 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선농기에 다른 업적도 지리 관련된 다른 업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김정호라는 분이 만든 대동여지도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수준이나 기술이 뛰어난 지도였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어서 언어적인 분야를 보시면 훈민정음, 운해, 뭐 언문지 이런 거에서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 연구한 거예요. 한글을 연구해서 편찬한 이런 책도 있었고요.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여러분 인왕제색도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거는 진경, 그러니까 진짜 경치를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강의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전기에는 뭐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 다음에 뭐 고사관수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쌤이 그때 설명했지만 진짜 있는 풍경이라기보단 상상의 풍경이라든가 중국스러운 풍경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치를 더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왕제색도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풍경을 더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인왕제색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민 문화를 더 관찰을 하고 우리나라 그냥 문화 자체를 더 그림으로 많이 남기려고 했죠. 그게 바로 풍속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홍도의 씨름도는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에 신윤복의 이런 단오절 풍경 이런 것도 유명한 풍속화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서민들의, 우리나라 양반들의 그 자체의 생활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주도하는 서민 문화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든 판소리, 탈춤, 그림이든 이제 양반들의 것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하층민들이 남긴 작품들이 많이 남죠. 뭐 문학을 보시면 뭐 한글 소설, 홍길동전, 뭐 춘향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사설시조라고 해서 이건 원래 나중에 여러분 문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시조라는 거는 좀 딱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조선 후기 가면 백성들이 시조를 막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 형식을 파괴해서 자유로운 형식의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는 204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판소리에는 춘향가나 흥부가 같은 게 있는데 이 판소리와 관련된 또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치우고 진야건가 잠시도의 냉장살 공무와 욕의 많은 눈물 똑같이 지나냐온 싸움 소리 옹요 똑같은 조다리여 유수같이 그를 대면 사다보다니 얼굴 추웠네 수십년의 길장을 하다
네, 여러분 영상 본 것처럼 판소리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정신, 어를 담은 그런 우리나라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교과서 205쪽에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탈춤도 마찬가지예요. 탈춤도 특히 근데 탈춤은 좀 더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 안동 탈춤도 유명하고요. 뭐 봉산 탈춤 같은 것도 있죠. 어쨌든 이 탈춤을 통해서 많은 서민들은 양반 중심의 어떤 신분 질서, 양반들을 풍자함으로써 그런 신분 질서를 비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림에선 민화, 요런 민화 있죠. 그러니까 조선 이게 누가 그렸는지 작자가 명확치 않아요. 막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어떤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 후기에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보시면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쌤이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동쪽을 와서 막 점령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에 이어서 나중에 여러분 서양사를 좀 이렇게 주제로 묶어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배 타고 와서 이제 동양을 점점 침략하는 그런 시기야. 그래서 우리 조선도 이 시기쯤 되면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실학할 때 홍대용이 지전설, 우리나라가 우리 그 지구가 자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양 세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곤영어 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완전 지금의 세계 지도랑 많이 비슷하죠. 자, 이런 지도가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 중심 세계관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언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저기 서양의 역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법도 우리 그때 칠정상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정확했는데 미세한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 좀 더 발달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기준의 역법을 도입한 게 시언역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 부분을 보시면 천주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한번 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게 되는 건 아무래도 평등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이겠죠. 만민평등사상 강조하니까 그런 거 강조했고요. 근데 당시에 많은 우리 지배층들은 이 천주교를 또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천주교도들이 유교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제사를 거부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평등 사회를 또 주장하니까 우리 신분 질서에 안 맞잖아. 그래서 많은 이 천주교도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정약용 같은 남인들도 천주교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동학이 등장하는데, 이 동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이 동학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뭐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도 나왔죠. 여러분 교과서는 208, 209쪽을 보면 자세한 설명이 또 나와 있죠. 자, 동학이라는 거는 일단 서학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반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학은 뭐 천주교의 영향도 좀 받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유교적인 거, 그다음에 불교적인 거를 다 섞은 종합 종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이 있고 그 분 밑에서 만민 평등하다.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 여러분 영상에서 나왔지만 뭐 후천개벽, 뭐 시천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당시 막 차별받고 세금 부담 굉장히 많이 부담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동학도 서학처럼 뭐랄까요? 백성들을 좀 이렇게 어지럽힌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배층이 봤을 때는 정부를 비판하고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이 최재우를 잡아다가 죽여버리죠.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도 이어져서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 2학년 범위에서는 동학농민운동까지 가지 않고요. 동학의 탄생까지만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꼭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교과서 208쪽에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동학도 뭐 방금 얘기 좀 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 많이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11강처럼 선생님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문화유산이나 어떤 문화적 현상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다른 부분은 교과서를 꼭 한번 훑어보는 걸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등교하고부터 시험 칠 때까지 한 3주간은 계속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자세한 팩트를 또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는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요 7회차 여러분 문제 만드는 거 담당한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은 문제를 올려주시고 우리는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는 그 7회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